네, 바로 이전 시간에 함수 fn을 비동기적으로 asynch를 사용해서 호출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았어요. 그때 async 함수의 return 타입은 future라고 하였어요. 이번 시간에는 태스크 기반의 비동기 함수 호출의 기본이 되는 future와 promise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future와 promise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하나의 쌍이에요. 이 채널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신호는 데이터, exception, 시그널이에요. 인터페이스는 promise에 데이터를 넣으면 future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각 promise와 future는 다른 thread에 있어도 되고 같은 thread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돼요.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promise를 생성해요. promise와 한 쌍이 되는 future를 promise 오브젝트에서 get future 함수를 통해 생성해요. 그럼 promise 오브젝트에 set value 함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으로 value 42를 셋하는 거예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으로 들어온 데이터 42를 다시 뽑아내야 되는데 이는 future에서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 얻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get이라는 value, num을 출력하면 우리가 예상한 42 값이 나와요. 물론 지금은 future와 promise 쌍을 같은 thread에서 관리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concurrency, multi-threaded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각각 다른 thread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를 위해 처음 promise 오브젝트를 만들고 promise 오브젝트와 쌍이 되는 future 오브젝트를 생성해요. 이번엔 다른 thread에서 함수 fn을 실행시킬 것인데 그 함수의 아규먼트로 promise를 받아요. 그럼 다른 thread에서 fn을 실행 시 promise를 아규먼트로 넘겨줘야겠죠. 함수 fn 안에서 넘겨받은 promise 오브젝트로 set value를 해요. 나머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future를 통해 int number를 받고 이를 출력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생성된 thread를 조인시켜줘요. 이를 빌드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 이유는 promise 오브젝트가 현재 함수 fn으로 넘어갈 때 카피가 되고 있는데 promise는 카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당연하게도 future와 promise는 쌍으로 이루어지는데 promise에 카피가 일어난다면 future promise 페어가 깨져요. 그러니까 std move를 통해 promise를 rvalue로 바꿔서 넘겨주면 돼요. 이를 빌드해서 실행하면 우리가 예상한 42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의 코드는 promise와 future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에 새로 생성된 thread가 set value를 통해 42라는 값을 넣었고 메인 thread는 future의 get 함수를 통해 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함수 fn이 오래 걸려서 메인 thread에서 future를 통해 그 값을 기다리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 fn에 2초간의 딜레이를 줘요. 왼쪽의 메인 thread에서는 2초가 걸리는 함수 fn을 새로운 thread에서 실행시켜요. fn을 실행시키고 있는 thread에서 promise를 통해 42라는 값을 셋하기에는 2초가 필요한데 메인 thread의 future get 함수는 비어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바라보며 wait 상태로 넘어가요. 2초 뒤에 이 채널 안으로 42라는 값이 들어오면 get 함수를 통해 블락이 되어 있던 메인 thread는 깨어난 뒤 이 값을 가져와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mise와 future communication 사이 안에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condition variable, mutex, shared memory 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왼쪽의 코드를 빌드해서 실행을 하면 2초간 메인 thread는 대기에 있다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으로 42 값이 세팅이 되면 바로 get 함수가 풀리면서 넘버 42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밸류가 들어올 때까지 메인 thread가 블락 상태로 대기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값이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함수 fn은 바로 이전과 같이 2초간 대기했다가 set value를 해요. 이어서 메인 thread에서는 future의 get 함수를 통해 데이터가 ready가 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0.2초마다 ready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데이터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일을 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get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면 돼요. 이를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면 0.2초마다 future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일을 해요.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그 값을 get 함수를 통해 가져오고 이를 출력하는 코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또 CPP 레퍼런스의 프라미스 항목을 보시면 그 멤버 펑션으로 set value 그리고 set value at thread exit 두 가지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개 함수의 차이는 프라미스 쪽 thread가 자신의 일을 진행을 할 때 set value를 하면 그 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으로 데이터가 세팅이 되고 시그널이 가요. 그 이후에 이 thread는 자기의 일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메인 thread로 조인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thread에서 set value를 해서 시그널을 보낸 뒤에도 자기만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set value at thread ex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함수를 thread 진행 가운데에 사용을 해도 자기의 일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thread가 조인이 될 때 자동적으로 value를 set해주고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으로 동작해요. 또 future promise pair는 value뿐만이 아니라 exception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 바로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함수 fn 안에서 exception이 던져졌다면 이를 캐치해서 promise의 set exception 함수를 통해 전달해야 해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future promise를 통해 던져진 exception을 잡기 위해 try catch 구문 안에서 future에 get을 해요. 해당 코드를 빌드해서 실행을 하면 프로세스 에러가 던져져요. 그 이유는 프라미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으로 set exception을 해주었는데 또 value를 set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요. 여기서는 exception을 던져주는 게 우선이니까 이를 지워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 함수 fn 안에서 던져진 노코프 exception이 프라미스와 future를 통해서 메인 thread에서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future promise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확실히 thread, condition variable, mutex 등의 concurrency primitive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value, exception, 시그널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 future promise pair 속도가 약간 느려요. 그 이유는 라이브러리 임플리멘테이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힙 메모리 알로케이션, mutex, condition variable, reference, counter 등을 다뤄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 혹은 중요하더라도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한두 번만 호출이 된다면 그냥 future, promise를 사용해도 돼요. 당연히 가독성이 뛰어나서 읽기 쉬운 코드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해당 기능이 자주 호출이 되고 타임 크리티컬한 파트를 만든다면 future promise를 피하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직접 만들거나 다른 최적화된 컨커런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future, promise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